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내세우며 중국의 전기차 산업에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전기차에서만큼은 미국을 압도하던 중국 전기차 산업의 위기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과연 한국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지식들을 재밌고 쉽게 풀어드리는 네오의 지식창고입니다. 미국이 치포 동맹으로 중국의 반도체 굴기 저지에 나서는 가운데 이번에는 중국의 전기차 산업 제재에 나섰습니다. 바로 인플레이션 감축법인데요.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가장 큰 특징은 미국에서 판매되는 전기차에 중국산 배터리와 소재를 쓴 기업에게는 약 1,000만 원 정도의 보조금 지급을 하지 않겠다는 점입니다. 그간 중국은 전기차 산업에서만큼은 세계에서 압도적인 점유율과 기술력을 자랑해 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중국 정부에서도 전기차 산업에 많은 보조금과 지원금을 아끼지 않았죠. 전기차 판매량을 보더라도 가장 큰 시장이 중국입니다. 그 다음이 유럽과 북미고요. 그런데 왜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내세워 중국의 전기차 산업을 저지하려는 걸까요? 일단 반도체 같은 경우는 미사일이나 전투기 등 첨단 무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안보상 제재한다는 게 이해가 가는데 배터리는 뭐가 문제일까요? 배터리 역시 반도체 뒤를 이을 첨단 산업으로 앞으로 드론이나 로봇, 자율주행, 인공지능 등 많은 곳에서 활용되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와 배터리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인 거죠. 바늘이 가는데 실이 따라가는 것처럼 말이죠.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단 큰 흐름으로 친환경 에너지, 전기차와 배터리 및 소재, 바이오로 분류가 됩니다. 이 산업군들을 미국에서 지키겠다는 의도겠죠. 여기서 한국과 가장 연관이 큰 분야가 바로 전기차 배터리입니다. 한국은 반도체 이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전기차 배터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다음으로 배터리 생산을 많이 하고 있는 국가이기도 하죠. 특히 기술력으로는 중국보다 앞서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한국 전기차 배터리 산업에 있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자체 커뮤니티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했었는데요. 대부분의 의견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한국에 불리할 거라고 선택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런 의견의 바탕이 된 건 아마 이 부분일 겁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에는 미국에서 조립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한다 란 조항이 있는데요. 이 때문에 현대기아차가 전기차 보조금 지급에서 제외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요즘 현대기아차 전기차가 북미에서 날아다니고 있었거든요. 테슬라 다음으로 판매율이 2위일 정도로 완전 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놈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발목을 잡은 상황이 된 거죠. 하지만 이 부분만 제외하고 본다면 배터리와 소재 분야 쪽에서는 유리하게 됩니다. 전기차야 미국의 공장 증서를 더 빠르게 구축한다면 보조금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배터리와 소재 산업은 일정을 앞당긴다고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동안 한국 배터리 기업들은 폐쇄된 중국 시장 진출보다는 글로벌 시장에 맞춰 움직여 왔습니다. 중국은 한국산 배터리를 사용하면 전기차 보조금을 안 주는 방법으로 자국의 배터리 산업을 보호해 왔습니다. 그런 중국을 넘기 위해 한국은 기술력으로 밀었고 그 결과물이 바로 하이니켈 배터리죠. 하이니켈 배터리는 비싼 코발트 비중을 줄이고 니켈 비중을 높여 효율을 높인 배터리입니다. 그만큼 주행거리가 늘어나겠죠. 그에 반해 중국은 LFP 배터리를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가격입니다. LFP 배터리 가격이 약 30% 저렴했기 때문에 전기차 보급에 더 유리했습니다. 그런데 리튬 가격이 어마무시하게 오르면서 이 가성비가 점점 떨어지게 되었죠. 하이니켈 배터리에 비해 LFP 배터리에 들어가는 리튬 비중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하이니켈 배터리가 중요하냐? 미국 같은 경우 제일 많이 팔리는 차가 픽업 트럭입니다. 픽업 트럭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LFP 배터리로 만들 경우 부피도 크고 효율과 순간 출력도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과 출력이 좋은
고성능 배터리가 필요하게 되죠. 그게 바로 하이니켈 배터리란 이야기입니다. 미국 GM은 LG 에너지 솔루션과 배터리 합작사 얼티엄 셀즈를 만들어 파우치형 하이니켈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자사의 픽업 트럭에 탑재하기 위해서인데요. GM은 테슬라 타도를 외치며 공격적으로 전기차 생산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완전 영혼까지 털어서 투자하고 있어요. 전기차 시장에 GM, 포드, 스탈란티스 등 쟁쟁한 경쟁자들이 속속 진입하고 있는 가운데 그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는 공급보다 수요가 치솟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인해 중국산 배터리 소재가 제외되면서 리튬 가격은 더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미 채 2년도 안 되는 사이 리튬 가격은 무려 10배 이상 올랐습니다.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하이니켈 배터리에는 수산화 리튬이 사용됩니다. 한국은 이 수산화 리튬을 중국에서 대부분 수입해서 쓰고 있는데요. 그 수입 비중만 무려 84%에 달합니다. 이걸 대체하지 않고서는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을 받기 힘든 구조가 되는 겁니다. 수산화 리튬은 리튬을 정제해서 만듭니다. 중국의 리튬 생산량은 3위에 불과하지만 호주와 남미, 아프리카에서 리튬 광산과 여모를 독점하다시피 하면서 리튬 정제에서만큼은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슬을 끊기 위해서는 중국을 거치지 않고 리튬을 공급받아야만 합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핵심 키워드는 미국 내 생산과 반중국입니다. 여기서 우리 기업들은 기회를 찾아야겠죠. 그중 단연 눈에 띄는 기업은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포스코 케미칼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양극재와 음극재를 동시에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포스코 그룹 차원에서 배터리 소재에 필요한 광물 확보에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가장 눈여겨볼 것은 포스코 홀딩스가 확보한 아르헨티나의 옴브레 무에르토 여모입니다. 이 여모를 통해 포스코 케미칼은 안정적인 리튬 확보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렇게 리튬을 내재화했기 때문에 중국을 배제하고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최대 수혜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최근 3분기 실적도 드라마틱합니다. 사상 최초 분기 매출 1조 원을 돌파하면서 지금 같은 어려운 시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실현한 겁니다. 많은 배터리 기업들이 중국산 배터리 소재에 벗어나기 위해 호주와 남미, 캐나다 등 광산업체와 손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직접 리튬 광산이나 여모를 개발한다면 좋겠죠. 포스코가 전사적으로 개발한 아르헨티나 옴브레 무에르토 여모는 2018년에 인수해 총 투자비는 약 1조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상업 생산은 내년부터 시작될 예정인데요. 이렇게 4, 5년의 세월이 걸려 완성된 것이니 광물조사처럼 밑바닥부터 시작해 생산까지 가는 일이 가히 시간 싸움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리튬이 단기간에 뚝딱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요가 넘칠수록 가격은 급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니켈, 코발트, 망간 등 배터리 필수 소재들이 급등을 거쳐 조정을 거치고 있지만 리튬만큼은 조정 없이 최고가를 계속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튬 확보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가공입니다. 이 비싼 리튬을 조금이라도 더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서 가공 작업이 더해지는 거죠. 대표적으로 수산화 리튬 분쇄 가공이 있습니다. 얼마나 미세하고 균일하게 가공하느냐에 따라 품질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 분쇄 가공에 뛰어든 기업들이 있습니다. 물론 배터리 기업들도 이 분쇄 가공을 조금씩은 하고 있지만 분업화로 가는 것이 대세인데요. 수산화 리튬 분쇄 가공에 뛰어든 대표적 기업으로는 금양, 대보마그네틱, 미래나노텍 등이 있습니다. 그중 미래나노텍이 돋보이는데요. 왜냐하면 미래나노텍의 자회사인 미래첨단소재에서 수산화 리튬을 분쇄 가공해 이미 대형 배터리 기업에 납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납품이 되기까지는 테스트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 기간만 해도 최소 1, 2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미래첨단 소재는 테스트 과정을 이미 끝내고 여기에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공장 증설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래나노텍은 원래 LCD TV에 들어가는 광학 필름을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이 분야에서 세계 1위를 할 정도이지만 앞으로 OLED TV로 전환이 되면 광학 필름 매출이 떨어지게 됩니다. OLED TV에는 광학 필름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미래나노텍으로서는 광학필름을 대체할 신성장 동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과감히 2차전지 소재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은 2차전지 섹터에 확실하게 자리 잡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 역시 저평가 구간으로 보이는데요. 만약 확실히 2차전지 섹터로 자리 잡게 되어 업계 평균 펄을 적용한다면 지금 주가보다는 2배쯤 더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건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해주시고요. 앞서 이야기한 대로 미국 GM과 LG에너지솔루션이 합작해 얼티엠셀즈 4공장까지 검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GM이 전기차를 만들고 LG에너지솔루션은 배터리를 생산합니다. 여기에 포스코케미칼이 양극재와 음극재를 LG에너지솔루션에 제공하고요. 미래나노텍은 포스코케미칼에 분쇄 가공된 수산화 리튬과 양극재, 음극재 첨가제를 제공합니다.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요? 최근 포스코케미칼과 미래나노텍의 주가는 급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치는 전기차가 더 많이 팔릴수록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막 시작 단계에 들어선 거죠. 오늘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 알아보고 최대 수혜주를 뽑아보았는데요. 앞으로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인해 미국은 중국산 소재를 제외하고 미국 내 배터리 공장을 더 늘려가게 될 겁니다. 최근 일본 혼다는 LG에너지솔루션과 합작법인을 만들어 미국의 배터리 생산 공장을 짓는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전기차 배터리 기술력이 그만큼 앞서가기 때문입니다. 미 연준의 금리 인상과 환율 폭등,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등 대외 리스크가 높은 상황에서도 전기차 보급률은 높아지고 있고 배터리 소재인 리튬은 없어서 못 팔 지경입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분명 한국에는 기회가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언급했던 포스코케미칼과 미래나노텍에도 수혜가 되겠죠. 이 두 기업의 앞으로의 미래가 기대됩니다. 자, 오늘도 내용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항상 네오의 지식창고를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